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 이후 직업은 주업은 경영 컨설팅, 부업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자부 산하의 K 또 S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종종 R&D 사업 및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심사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심사는 주로 서울, 대전에서 하였고 가끔 먼 경우에는 대구에 가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최근 컨설팅 시장이 많이 침체하였고 또 코로나로 오프라인 강의도 폐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약 1년 전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목사님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 근무 및 또 컨설팅, 강의 등의 경험이 있으니 경험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온라인 강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온라인 강의는 교육생이 없지요. 강사가 말을 하려고 해도 같이 말할 상대가 없으며 또한 질문을 해도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지루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강의는 무단 복제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유튜브 회사는 1차로 AI, 즉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무단 복제를 점검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면 2차로 해당 국가의 언어를 아는 직원을 활용하여 무단 복제를 다시 점검을 합니다. 여기서 무단 복제로 판명이 되면 해당 영상물에 노란 딱지가 붙게 됩니다. 이 노란 딱지는 일반 시청자들은 알 수가 없지만 동영상을 올린 본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래 자료를 작성한 사람으로부터 항의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는 강의 자료 준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목사님과 저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근무, 컨설팅, 강의 등의 경험이 있으니 사례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해보시죠. 오프라인 강의는 좀 해보았지만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와 많이 다른데 그게 쉬울까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사님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글쎄요,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코칭해 주는 것도 아니어서 주제를 정하고 상세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며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기도 하였습니다. 도서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관을 하였을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하였습니다. 몇 번 테스트 촬영 후 아는 지인들에게 보내서 피드백을 받고 또 보완 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깊은 관계를 위하여 제안하기 사례입니다. 제가 생산성 또는 품질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해당 회사로 출근을 하고 최소 6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직원들과 만날 기회도 많고 또 대화할 시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컨설팅 분야는 디자인, 경영, 기술 분야였지만 해당 회사는 디자인 분야는 생략하고 경영 및 기술 부분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법은 컨설턴트가 자료를 작성한 후 해당 회사의 회의실에 모여서 그동안 작성된 내용을 발표를 한 후 해당 회사의 책임자와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의 책임자가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컨설턴트에게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경영 부분을 담당하였지만 기술 부분을 담당한 M 컨설턴트는 회사 경력은 굉장히 많았지만 컨설팅 경력은 매우 짧았습니다. M 컨설턴트는 깊은 관계를 위하여 계속 식사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M과 저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M, 오늘 컨설팅이 끝난 후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지요. 차주에 경기도에 있는 공장 방문 시 공장장과 우리들 같이 식사합시다. 오늘 공장장이 매우 바쁘고 또 이 일대는 공장 지역이라서 식사할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음에 서울에서 만나면 그때 식사합시다. M 컨설턴트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 제안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까? 저희 동생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작년 2월,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명퇴를 하였습니다. 저도 마침 시간이 있어서 등산을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동생 모두 등산을 좋아하였습니다. 물론 명절이나 또는 기타 특별한 날에 형제들과 모이기도 했지만 산에서 등산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즐겁고 유익하였습니다. 서로에 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